선생님,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겨드랑이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하고 냄새가 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제가 사춘기 때부터 스트레스여가지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요. 보셨죠?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땀이 나면은 효과도 잠깐이고 땀내가 또 엄청나요. 원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발요. 네, 원장님, 오늘은 제니스TV 액취증 편입니다. 여름철 불쾌한 겨드랑이 냄새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유용한 시간인데요. 질문 드리기 전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니스TV로는 처음 뵙는데요. 제니스 성형외과 신희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암내라고 많이들 말하는 액취증이 어떤 질환을 말하는 부분인가요? 액취증은 겨드랑이에 주로 분포하는 땀샘의 일종인 아포크린샘에서 비롯된 분비물과 피부에 존재하는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이한 냄새를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겨드랑이 냄새로 인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액취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땀샘은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 에크린샘과 겨드랑이 등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달해 지방산과 유기물질을 배출시키는 아포크린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포크린샘은 분비물이 과다할 경우 땀이 체표면으로 흘러나와 피부에 서식하는 세균과 섞이면서 냄새를 유발하고 피부에서는 각질층을 악화시켜 세균 감염을 일으킵니다. 또한 세균을 더 잘 자라게 하기도 하죠. 아포크린샘은 주로 겨드랑이, 유두, 웨이도, 항문 주변과 같은 생식기 주위에 분포해 있는데 땀이 저장되어 있다가 정서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분비됩니다. 여성의 경우 월경 직전에 액취증의 증상이 심해지며 월경 기간 중이나 임신 중에는 감소하고 폐경기 이후에는 증상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계속 아포크린선, 아포크린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포크린선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피부 속에는 아포크린샘과 에크린샘이라는 땀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인 아포크린샘은 아포크린 한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포크린샘의 분비물은 성분이 복잡하고 특유의 냄새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겨드랑이에 가장 많고 그 밖에 유두, 웨이도, 항문 주위, 콧방울, 하복부 등의 특정 부위에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포크린샘의 분비는 성호르몬과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기에 잘 발달하여 그 활동도 왕성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액취증의 증상과 치료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액취증의 주요 증상은 아무래도 불쾌한 냄새겠죠. 액취증은 땀이 많은 여름철이나 운동 후 증상이 심해지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본인만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심하면 주위 사람들도 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서 나는 땀 냄새가 유독 심한 것 같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움츠러들거나 피하게 된다면 액취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대상으로는 흰 옷을 입으면서 저녁 무렵 겨드랑이가 노랗게 변해 있다던가 티슈를 양쪽 겨드랑이에 끼우고 5분 후 냄새를 맡았을 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 겨드랑이 땀이 심해서 항상 겨드랑이 부위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경우, 그리고 귀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유전적 가족력으로 인한 액취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한 암내가 난다는 소리를 남들에게 들은 적이 있고 냄새에 대한 걱정으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라면 치료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액취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액취증의 치료법으로는 먼저 절제법, 절개법, 초음파 레이저 흡입술이 있는데요. 절제법은 아포크린 땀샘이 위치하는 부위의 피부 자체를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겨드랑이에 심한 흉터를 남기게 되며 특히 출혈과 통증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법은 겨드랑이에 약 4에서 5cm 정도의 절개선을 넣은 다음 피와 지방층과 함께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일주일 정도 팔을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역시 겨드랑이에 4에서 5cm 정도의 흉터가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초음파 레이저 흡입술이 있는데요. 초음파 레이저 흡입술은 액취증을 유발하는 땀샘을 레이저로 파괴한 다음 특수한 캐뉼라를 사용하여 피와 지방 흡입 및 진피층의 땀샘을 제거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여 특히 흉터 및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름철 다한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생기는 다한성 액취증의 치료 방법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땀 분비가 많아 냄새를 유발하는 다한성 액취증은 보톡스 주사요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시술하면 반영구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간단한 시술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점을 모두 풀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더운 여름철 액취증 시술을 해도 괜찮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름철 더운 날씨로 인해 땀 분비가 더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그 냄새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철 수술을 하러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계절에 따른 수술 적기는 없습니다. 흔히들 여름철에 수술을 하게 되면 더운 날씨가 상처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냉방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항생제 등의 발달로 어느 계절에 수술을 하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한참 성장하는 나이이기도 하고 예민한 시기라 더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학교 생활을 할 때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액취증 수술은 청소년기에도 가능할까요? 네, 청소년기에도 액취증 수술은 가능합니다. 액취증의 아포크린샘은 근본적으로 성적 기관인데 태어날 때 정해진 일정한 개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는 액취증이 없다가 아포크린샘이 초경, 발모 등의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기에 더 발달하게 되는데요. 아포크린샘의 숫자는 성장이나 노화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적 제거를 한다면 아포크린샘이 재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에 수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기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액취증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학업에 영향이 있다던가 인격 형성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사춘기 이전에라도 대인 기피 현상이나 정서 불안, 우울증을 동반하여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포크린샘이 완전히 커지지 않은 경우라면 청소년기 수술 시 아포크린샘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취증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취증 시술 시의 비용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혹시 액취증 시술 시에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액취증 수술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지방 흡입기를 이용한 수술이 행해진 경우라면 법정 비급여 일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한 보험사 약관에 따라 그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엑치증 수술 소요 시간과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엑치증 수술은 대략 40분에서 1시간가량의 짧은 수술 시간이 소요되며 일상생활 복귀는 수술 당일 바로 가능합니다. 단 수술 후 가벼운 운동은 2주 뒤, 심한 운동은 한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엑치증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배인 기피 현상을 부르고 정신적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치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